안녕하세요. 너싱 제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영어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영어 콘텐츠가 거의 1년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그동안 영어 당연히 많이 늘었겠지?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우선 미국 온 지 이제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영어가 얼마나 늘었나 라고 생각해보면은 확실히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. 제 기억에 처음 병원 입사했을 때는요, 영어 스트레스 저 진짜 심했어요. 이제 다른 영상에서 제가 영어로 촬영을 해서 잘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, 영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냐면, 제가 어느 날, 좀 아팠거든요. 근데 아파서 출근을 못 하겠는 게 아니라, 아파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영어가 안 나올까봐 출근을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아직 트레이닝 기간이라 그렇게 휴가를 쓰면 안 되는데, 아, 나는 오늘 출근하면 나는 진짜 영어로 말 한마디도 못할 것 같아. 이래가지고 휴가를 낸 적이 있어요. 어떻게 생각하면은 영어 시험 보러 갈 때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, 아파. 그러면 당연히 점수 안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했던 단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영어로 그냥 떠들어댈 수는 있거든요.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, 제가 병원에 일한 지 2년이 다 돼 가면서 직장 친구들이랑 또 많이 친해졌는데, 친구들이랑 놀 때도 가장 놀랬던 게 제가 막 술을 엄청 마시고 진짜 취해가지고도 계속 영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때 또 한 번, 와, 내가 좀 늘긴 늘었구나, 이러면서 괜히 뿌듯해 했습니다. 근데 그래도 아직 갈 길은 멀죠. 뭐 온지 2년밖에 안 됐는데, 이민 온 지 10년, 20년 되는 선배들도 영어가 평생의 숙제라고 하는데, 제가 뭐 2년 만에 그게 끝나겠습니까? 근데 가장 큰 변화는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거고요. 두 번째 변화는 친구들이랑 농담을 하거나 남 험담하는 것도 이제 영어로 한다는 겁니다. 이제 병원을 어느 정도 다니다 보니까 친한 친구들이 생겼어요.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할 때 재밌게 말하고 싶잖아요. 옛날에는 엄두도 안 났는데 이게 남을 웃기고자 하는 열정이 앞서다 보면은 그냥 말이 뭐 한국어를 직역이라도 해서 나가더라고요. 근데 직역하면은 생각보다 괜찮아요. 한국어도 웃기게 말하려다 보면은 원래 안 쓰는 단어인데 되게 이상한 상황에서 딱 써갖고 웃길 때가 있잖아요. 마찬가지로 영어도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잘 웃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미국식 조크를 내가 막 완전 마스터 해갖고 미국인처럼 자꾸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나의 문화권 안에서 그걸 영어로 해서 친구들을 웃기는 것도 굉장한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험담인데, 험담도 참 맛깔나게 해줘야 되잖아요. 험담을 그냥 이렇게 딱딱하게 할 순 없고, 와, 얘 미친 거 아니야?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어? 막 이런 식으로 해야지. 막 딱딱하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. 근데 그런 것도 막 마음이 너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영어로 막 튀어나오는 게 이제 편한 친구들이랑은 이제 그런 대화들도 가능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되게 고마운 일인데, 제가 병원에서 되게 친한 친구들이 생겼어요. 근데 이 친구들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, 정말 언어는 다르지만 저랑 성격이 결이 똑같은 친구가 있어요. 그러니까 별 소리 안 해도 둘이 같이 있으면 진짜 너무 웃긴 친구 있죠.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친구 잘 만나기 쉽지 않은데, 저랑 성격이나 결이 정말 비슷한 친구를 만나게 돼서 그 친구랑 정말 배꼽 빠지게 웃으면서 놀 때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영어 쓰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저한테는 다 스트레스였거든요. 뭐 웃겨봤자 뭐 얼마나 웃기겠어요.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하고 오면은 영어 때문에 힘들어서 뻗는 정도였는데, 지금은 마음 맞는 친구들도 생겼고 그 친구들이랑 영어로 막 수다 떨면서 남들 험담도 하고 재밌는 조크도 하고 이런저런 일상 대화 나누는 게 전혀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게 저한테는 큰 발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세 번째 변화는 제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확실하게 남한테 표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. 영어에 자신감이 없을 때는요, 제가 뭘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하고 이게 내가
알아들었어야 되는 이야기인지 누가 들어도 좀 어려운 이야기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됐어요. 그러니까 맨날 그냥 아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알고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그런 것도 많았거든요. 근데 이제는 제가 조금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얘기 들었을 때 아, 잠깐만. 미안한데 나 못 알아듣는데 뭐라고? 이렇게 또 말을 해요. 그러니까 이게 다 한국어일 때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은 한국어로 말할 때도 사실 못 알아들을 때 있잖아요. 집중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, 내용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, 앞뒤 맥락을 내가 못 들었을 수도 있고, 참 다양한데, 처음에는 그런 구분을 못 했어요, 제가.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살이 구별이 돼가지고, 못 알아들은 거는, 아, 딱 못 들었다. 아니, 못 알아들었다. 그거 무슨 뜻이냐? 이렇게 다 물어봅니다. 친구들도 알잖아요. 제가 영어 말고 다른 언어를 한다는 것을. 한국어로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찍을 줄 알고 퍼블릭 스피킹도 되는데 영어 조금 부족한 게 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. 드디어 제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챌린징한 순간들은 참 많죠.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제가 건강사정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명씩 환자 인터뷰를 쫙 하는 그런 수업이었거든요. 처음에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. 제 차례 언제 오나 싶고, 제 차례 되면 환자한테 말은 어떻게 건네야 되며, 말을 건네고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거를 어떻게 받아 적고, 그 받아 적은 내용을 토대로 그 의학적 판단을 내리나, 이거 한 번에 난 다 못한다. 이렇게 자신감이 진짜 없어가지고, 그 멜리사랑 또 매주 수업을 했어요. 그 학교 수업을 보충하는 보충 수업처럼. 그래서 멜리사 도움을 여전히 많이 받고 있고 어찌어찌 수업이 잘 흘러갔습니다. 그리고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제가 학교 가서 이머전 할 때도 말로 헤드 투 토 어세스먼트 말하는 것도 뭐 잘 통과했고 간신히 살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제 한계가 느껴지긴 해요. 예를 들면은 어떤 친구랑 같이 이제 환자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막 이렇게 정보 수집 위주로 인터뷰를 한다면 다른 친구는 막 유난히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와 환자분 정말 힘드셨겠어요. 지금은 괜찮으세요? 이러면서 아유 이런 얘기까지 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막 이렇게 뭔가 말을 유창하게 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. 그런 친구랑 같이 인터뷰 연습을 할 때면 나는 진짜 언제 저런 수준이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어쩌겠어요. 뭐 시간이 걸리겠죠. 제 인생에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. 그래도 지금 당장은 제 자신이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다는 거에 좀 만족하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번 학기 어떤 걸 경험했냐면요. 리더십 수업의 일부였는데 interdisciplinary teamwork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간호대 학생, 의대 학생, 보건대 학생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뭐 토론하는 게 있었어요. 근데 저보고 이 토론 MC를 맡으래요. 와, 아니 제가 한국어로도 MC 경험은 없는데 제가 영어로 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비군 말씀해 주십시오. 아 이런 말씀이시군요. 막 이렇게 MC를 하라는데 뭐 이거 안 하면은 성적이 안 나오니까 해야 되잖아요. 했죠. 정말 처참하게 망했습니다. 진짜 너무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정말 치트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해보는 영어 진행이라니 그냥 한 거에 의미를 두는 또 그렇게 흑역사를 만들면서 제 자신이 발전했다고 생각해요. 사실 여기 와서 거의 2년 동안 제가 흑역사를 얼마나 많이 만든지 모르겠어요. 정말 영어가 는 순간은 항상 수치스럽고 낯뜨겁고 쪽팔리는 순간들이었거든요. 지금까지도 정말 정말 수치스러웠던 기억들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요. 그런 실수는 다시는 안 하죠. 그래서 이번 기억도 정말 수치스러웠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되었고 앞으로 제가 학교에서 뭐 TA를 하거나 뭐 강의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도 참 비슷하게 절겠죠. 영어로 뭔가 설명을 논리적으로 해야 되니까. 그래도 옛날보다는 잘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미국이나 외국에 살고 계시더라도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으면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.
그냥 밖에 나가서 얘기 몇 번 하는 걸로는 실력이 확확 늘지는 않는 것 같고, 궁금한 토픽에 대해서는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기사도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도 보면서 배우고 있어요. 사실 아직도 제가 할 수 없는 대화 주제가 정말 많거든요. 예를 들면 저번에 월드컵 했을 때 경기가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, 누가 뭐 억울하게 누구 태클을 했는데 심판이 오심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고, 이런 말도 사실 매끄럽게 잘 못하고, 또 한 번은 친구한테 한국 전세 시스템을 설명해 주고 싶은데, 뭐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크게 맡기고 뭐 2년 동안은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뭐 이런 것도 하기 어렵더라고요. 정치적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역사 이야기도 마찬가지고, 아직 제가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많은데, 이 얘기를 어떻게 하지 싶은 거 다 영상이나 뉴스 찾아보면은 있어요. 그래서 그때그때 자기 욕구에 따라서 공부를 찾아서 하다 보면은 다음에 친구한테 이거 설명 한번 해봐야지, 이번에는 잘 하겠지,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자기 스스로 본인한테 엄격할 것. 사실 뉴욕은 워낙 멜팅팟이라서 사람들이 액센트 있는 거 크게 상관 안 하거든요. 그냥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되는데, 저는 제가 악센트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. 저기 멀쩡한 백인 여자가 영어로 샬라샬라 하고 있는데 똑같은 간호사가 지금 악센트 가지고 뭐라는지 못 알아듣게 설명하면 뭔가 신뢰가 안 갈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워낙 익숙해가지고 뭐 신뢰를 하고 안 하고 뭐 이렇게까지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, 그냥 제 스스로 최대한 그런 벽을 좀 없애고 싶어요. 앞으로도 저는 발음뿐만 아니라 어휘나 뭐 문장 구사력 이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. 남들이 신경 쓰지 않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좀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을 부리면 영어 실력은 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제 유튜브 통해서 뭐 미국 간호사 하려면 영어 얼마나 잘해야 돼요? 라는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는데, 영어는 본인 영어 괜찮으세요? 라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남들은 생각보다 신경 안 써요. 뜻만 통하면은 그렇게 면박 주고 막 수치심 안겨주고 이러진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, 본인이 방금 그 문장 말한 거 녹음해서 들어봤을 때 마음에 드세요? 용납하시겠어요? 라고 생각했을 때 용납이 안 된다, 그러면은 끊임없이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겠죠.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발표 수업할 때 제 목소리 녹음해보면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어요. 항상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런 마인드 덕분에 제가 2년 전보다는 영어가 늘지 않았나 싶거든요. 그래서 미국이나 타지에서 일하시는 분들, 우리 영어 공부 앞으로도 평생 화이팅 하고요. 영어 빼고는 우리가 다 잘하잖아요. 그거 하나로 자신감 갖고 또 씩씩하게 타지 생활 해봅시다.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영어에 대해서 요즘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영상으로 찍어봤고요.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그럼 안녕.